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FOMC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페드 인사들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상가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도입 가능성과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에 나타냈죠. 이에 지금 시장은 11월 고용지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연준의 12월 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지지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엇갈린 중국발 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했다 밝혔는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장중 내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끝내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138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에 나타냈죠. 이에 따라 중국은 엔비디아가 멜라녹스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반독점법과 SMR의 규제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밝혀 최근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SAMR은 다른 나라들처럼 엔비디아가 2020년 멜라녹스를 인수하던 당시 조건을 걸었고 이 같은 조건에는 멜라녹스가 새 제품이 나와 이를 엔비디아에 제공하면 이 사실을 90일 안에 경쟁사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에 포함됐다 할 수 있는데 이에 지금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이든이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의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 제재로 맞불을 놓은 상태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막으면 중국은 저사양 반도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138달러를 기반으로 장중 한때 136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소폭 말아올리며 138달러를 유지했고 엔비디아는 지난 6월 135달러라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10월 들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는 152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로써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의 강권은 이러한 지지선인 135달러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 엔비디아의 단기 주가 판세가 결정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장 자체가 불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빅테크 중 엔비디아만이 가장 돈을 잘 벌고 있어 만약 엔비디아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좋은 매수의 찬스를 가질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어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중한때 400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러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소폭 올라 389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테슬라는 404달러를 찍자마자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최고가를 경신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세로 상황은 달라졌고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서만 약 57%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며 현재는 최고가인 414달러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실적 전망치는 올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주요 원인은 아니라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 역시 평균 3.4달러로 연초 5달러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고 하지만 테슬라는 이르면 내년 말 출시를 앞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관련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트레이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베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볼 때 최고가 등극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목표 주가를 429달러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나스닥 역시 이날은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지금 시장은 노동시장이 견고하지만 과열되진 않는 상태라 12월 금리 인하를 위한 첫 번째 조건 역시 갖추고 있어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FOMC 금리 인하를 방해할 만큼 너무 뜨겁지도 않은 지표와 미국 경제의 기본 건강에 대해 금융시장은 놀라게 할 만큼 너무 차갑지도 않은 지표들이 나와 증시는 보란듯이 상승세를 타고 있죠. 이에 지금은 미국 주식에 대한 포지셔닝이 극도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간혹 피로감으로 인해 이날처럼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증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를 주요 고객으로 둔 팔란티어는 최근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깜짝 실적을 내면서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날은 5% 이상 하락해 72달러로 마감했고 여기에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며 나스닥 100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주가는 올 들어 330%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로 인해 올해 초 16달러 선이었던 팔란티어는 이날 장중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기존 55달러에서 75달러로 웨드부시 역시 기존 57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팔란티어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부터 기업들의 소비 단계가 시작될 것이라 주가는 연일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왼쪽에 보이는 RSI는 전날까지 79까지 올라와 이렇게 RSI가 80 가까이 올라간다면 주식은 과매수 상태라 이러한 때의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주식은 끝없는 우상향을 하지만 이러한 우상향에서도 RSI가 80 이상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은 가로막혀 다시 수그러들면서 에너지를 모아간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 역시 최근 치솟는 RSI로 주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가며 단번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1.6% 상승해 246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지난 4월 163달러를 찍은 이후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지금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애플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이미 이전 신고가인 230달러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이전 신고가를 뚫어버리게 된다면 그 위 상단이 없어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죠.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 현재는 9만 6천 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최근 비트코인을 3조 원치 추가 매입했고 이에 총 2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 매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00% 이상 급등했고 주가는 한때 543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잠시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중국이 2025년 국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정책 입장을 완화하기로 밝힌 이후 상승세를 보였고 이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6%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 니오의 주가는 1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워크데이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이번 달 말 S&P 500에 주식이 추가될 것이라 밝혀진 이후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했고 아폴로 글로벌은 새로운 S&P 500에 추가로 발표가 되면서 이날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주가는 약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반도체 제조업체 AMD의 주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에서 다운그레이드로 하향 조정하며 주가는 5% 이상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시장 지배력을 감안할 때 AMD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밝혀 이날 주가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사실 AMD의 주가는 올해 3월 227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고 이러한 기간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8% 그리고 10% 가까이 떨어져 좀처럼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 최근에 중국 반도체법과 관련한 규제 소식마저 나오며 지난 8월 저점인 12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화학 제조업체 다우는 40%의 지분 보유율을 주요 펀드에 판매할 것이라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